네, 저도 스크린업 이 작품을 다시 보니까는 굉장히 연말에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올 것 같고, 이 후속으로 빨리 대전의 백화점 집에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스크린 통해서 관람하신 분들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몽글몽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성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소속제 이 작품 말고도 아이돌 보람데이도 상영을 하고 있고, 아마 관객분들 많이 감독님의 전작 영화나 아니면 웹드라마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뭐 웹드라마 영화가 나누기가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플랫폼의 차이고 모바일로 보던 걸 크게 보니까 더 좋다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영화 작업보다는 좀 다른 콘텐츠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소속제 컴백하신 소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일단 초대를 해주시고 섹션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은 몇 년 전에만 해도 저희 이제 원래 독립영화를 만들어 오고 그 주로 이제 영화제라든지 또 작은 극장 통해가지고 관객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외부로 또는 채널로 드라마를 선보이면서 오히려 이제 개봉에 대한 제안 같은 걸 사양하고 거절한 적도 있어요. 또 채널로도 받고 인터넷으로도 봤는데 굳이 극장에서 뭘 트냐 제가 이랬었는데, 참 묘한 게 영화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치로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한 번 뭐 극장에 틀어야지 폼이 난다는 게 아니라 큰 스크린 앞에서 뭐 크던 작던 스크린 앞에서 어둠 속에서 관객들하고 같이 이제 앉아서 보는 거가 너무 다른 경험이라는 거를 지난 부천에서 느꼈어요. 그 내일부터 우리는 그 프로그래머님이 저희 주품도 아닌데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보면서 묘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웹에서 보고 오신 분들도 절반이 넘었을 텐데 어떤 장면이 나오길 기대하는 그 공기가 말로 안 하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스크린 통해서 봤다는 거가 나중에 뭔가 리뷰나 담론의 어떤 장으로 살짝 약간 여백을 남겨두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모바일로 하든 또 뭐 채널로 하든 간에 극장에서 이제 관객하고 만나는 경험은 배우들하고 함께 하는 걸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꼭 가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특히 이 작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덕지에서 혼자 해도 재밌지만 함께하는 감동적인 데가 있는 거라서 이 작품 극장에서 함께 본다는 거는 굉장히 추억을 관객분들에게 선물해주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성 감독님은 이전 작품들에서도 배우들의 매력을 굉장히 잘 발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시는 감독님인데요. 특히 내일부터 우리는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분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기 앞에 계신 5분 모두 다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배우가 우리한테 기억에 남는 배우가 되기도 하셨고요. 각자 자기 역할들 처음에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배우님들 각각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배우님부터. 그 허동수 역할을 제안 받았을 때 일단 저는 신인이고 이런 기회를 뭐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요. 그 읽으면서 되게 재밌는 사람이구나, 가슴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냥 실수도 많고 한데 그냥 그 호동수라는 사람의 가슴이 이렇게 깊이 깔려 있는 거는 좀 휴머니즘 같아요. 그래서 휴머니즘이 뭘까? 그래 좀 찾아내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허둥대는 모습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감독님이 좀 이렇게 마음껏 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쭙고 싶은데 손찬선 씨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찬선 씨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로맨스를 이어나가지 않았을까. 차기작으로 어떻게 좀 생각해 주시면. 네, 이게 떡밥 회수가 안 됐잖아요. 라식이 끝나면서 데이트하는 거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시즌 2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아예 번외편으로 아예 다뤄주시면 네, 재밌지 않을까. 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정현주 배우님은 사실은 윤성호 감독의 작품에서 정말 엄청난 매력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대생의 백합에 이어서 내일부터 우리는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매력을 보여주셨는데 이 캐릭터 맡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대사 많은 역할 처음 해봐서 제가 이 대사를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 의문을 괜히 가졌던 것 같아요. 의문을 가졌던 게 고스란히 나온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좀 아쉽기도 해요.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대사를 정말 갑자기 뱉어내다시피 얘기하시는데 그게 솔로 캐릭터랑 굉장히 잘 어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최유진 배우님도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 처음 하는 드라마여서 되게 굉장히 떨렸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저희 평상시 CLC의 VA를 보시고 저의 성격과 좀 잘 맞게 연출을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어요. 네. 나중에는 V앱을 봤는데 그때는 V앱을 본 적 없었고요. 그거 봤었어요. 그거 진짜 사나이에서 하는 거. 그걸 보고서는 저분이 캐릭터 캐스팅하고 싶었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성호 감독님께 최유진 배우님의 캐스팅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붙여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 대본을 대본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굉장히 오랫동안 기획해서 쓴 게 아니라 끝에 나오는 크레딧 전파진 옆이라고 있잖아요. 저기서 1억 얼마를 주는 기획이 있길래 제가 그때 이미 어떤 준비하고 있던 채널들하고 얘기한 드라마 2개가 있었고 쓰고 있던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연출할 생각이 없었고 근데 우리가 빨리 신호 줄거리를 써서 내면은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될 확률이 높다고 들어가지고 또 내가 웹으로도 좀 많이 해가지고 웹드라마계 당군 왕건이라는 얘기를 있고 그렇게 고조선이 잘 되진 않았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래 한번 살짝 내보고 다른 결국 각본을 쓰신 이모정 감독님이 연출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기 또 다른 작가랑 같이 이제 주거를 써가지고 냈거든요. 근데 덜컥 됐어요. 그래서 이모정 감독님도 각본을 이제 원안을 맞춰서 쓰기 시작했는데 결국 연출을 제가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모정 감독님이 그때 장편 영화를 하나 이제 좀 더 시나리오를 제대로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런 에너지가 좀 약간 좀 시간이 촉박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연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본을 다시 각색하면서 보면서 캐릭터들 하나하나 생각할 때 뭘 생각했냐면 사실 이렇게 극장에서 상영하는 걸 생각 안 했었고 계속 이어지는 시즌 2, 3 이어지는 시트콤이 됐으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설록 완선했잖아요. 그게 셜록, 왓슨, 여기는 허드슨 부인. 셜록 홈즈가 사는 하숙집에 그 주인이 허드슨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허동수 그거는 이제 바꿔가지고 성별을 다 역전해가지고 옛날에 고전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떤 걸 생각했냐면 연예 기획사인 척하는 사실 탐정사무소가 됐으면 하나 앞으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연예계에 약간 약자들의 일들을 해결을 하고 다니는 약자가 꼭 무슨 스탠만 약자가 아니라 이제 배우가 이렇게 약자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인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걸 재밌게 해결하고 다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 첫 번째를 좀 약간 소극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유진 씨 캐릭터인 거예요. 왜냐면은 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작은 사무실을 모두가 대동단결을 해야 되고 대동단결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갔지만은 결국은 이게 더 다르고 아름다운 일이고 그거의 첫 번째 동의는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을 지키자 덕업일치가 되는 근데 그게 과잉이 아닌 그걸 하고 싶었어가지고 그런 어떤 매력과 그거를 좀 펼칠 인물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딱 후보가 딱 한 명은 아니었고 2명, 3명 생각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던 데가 이제 유진 양이고 유진 양이 딱 흔쾌히 그쪽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갔었죠. 네, 이제 손찬미 배우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역이 아닌 역할로 저도 이렇게 작품에 연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되게 얼떨떨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시나리오 읽어보니까 제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촬영할 때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정신없이 찍은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네, 거의 뭐 제목을 손참이 찾기라고 해도 될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되게 묘하게 윤성호 감독님의 영화 은하이라는 전편에 서영주 배우님이랑도 이미지가 묘하게 겹친 부분이 설찬미 배우님한테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김민정 배우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네. 처음 설천성을 받았을 때 이 캐릭터가 되게 독특하다
하고 싶은 말을 되게 잘한다. 근데 또 막상 틀린 얘기 안 하거든요. 다 맞는 얘기 하는데 보통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되게 속 시원했던 것 같고, 사실 이 캐릭터는 윤성호 감독님이 여자로 태어났다면 설찬성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고민정 배우님 이야기에 한번 덧붙일 얘기 없으실까요? 저 모델이 저였어요. 설찬선 역할의 모델이 감독님. 아 말투. 다른 뭐 이렇게 갑자기 키스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따박따박 그 할 말을 그냥 또박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말도 지적해주고 이러는 거는 좀 저도 모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굉장히 재밌고 따뜻하고 유쾌한 작품인데 영화 속 대사가 계속 하나 남는 것 같아요. 프레임 안에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라는 그 뾰족한 말들이 있는데 이 작품을 떠올릴 때에 뭔가 아픈 구석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냥 웃으면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작품이니까 혹시 다시 보실 기회가 된다면은 차분히 여러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이야기는 또 다른 자리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관객분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제일 앞쪽에 계신 그 세 분께 질문 주신 세 분께 선착순을 누르면 송각 과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봤습니다. 다름 아니라 감독님께 좀 여쭤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감독님 작품이 전반적으로 캐릭터 이름이 항상 배우님 이름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캐릭터를 잡으실 때 배우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따와서 캐릭터를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캐릭터와 이제 배우를 동일시하는 약간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건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딱 반반인 것 같아요. 할 때 항상 똑같은 배우들하고 그 배우들의 이미지만 활용해서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서사를 짤 때 여기 나온 인물 중에 절반은 같이 해왔던 사람의 하고의 협업을 지금까지 케미를 활용해서 하자. 근데 그때도 규칙은 하나 있는 게 그전하고 똑같은 캐릭터는 안 주려고 좀 애를 쓴 게 있어요. 가령 이제 박종환 배우가 이제 오늘 원래 오기로 했다가 그 오늘 촬영이 생겨가지고 못 왔는데 박종환 배우가 이거를 유일하게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저랑 이제 너무 많은 걸 해왔어가지고 거절할 줄 몰랐었는데 감독님 저 이거 전화 와가지고 감독님 저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 일정이 바뀌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제가 해야 돼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단도직도 알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제 머리가 퉁 이랬는데 그럴 때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돼 그때 막 이러면 안 되고 그렇지 그럴 수 있죠 하면서 왜 그럴까 하면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대본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기능적인 사장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냥 허둥지둥이라는 부사도 안 붙고 그냥 그래 이거 어떡하지 해결을 해봐 설로 완성 막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박주환 배우한테 내가 그렇게 만들겠냐 내가 되게 엄청 잘 만들 거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어디에나 나오는 납작하고 평평하고 기능적인 캐릭터는 아닐 거다. 이 사람이 서사가 있을 거다. 그거는 우리가 촬영을 준비하면서 촬영하면서 편집하면서 계속 만들지 않냐 이 얘기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를 좀 공약을 좀 남발하는 경향이 좀 있기도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설록 완선 유진 이렇게 주인공일 수 있는데 모두가 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난감해요. 찍으면서 항상 자꾸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설차선하고 허동수도 조금 더 어떻게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저께 단막극을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TVN에서 방영을 했는데 60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대본 60분으로 하면 됐거든요. 근데 찍으면서 옆에 있는 직원 얘기도 넣고 싶고 저는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주인공이 두 명이다 하다면은 두 명이라고 하면은 그 두 명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와 어떤 선택에 근거가 있고 개성과 매력이 있지 않으면 제가 카메라를 돌리면서 찍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커지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배우들하고 이미 알고 케미를 나눴던 게 좀 중요한 게 있고요. 근데 계속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절반 정도는 완전 새로운 배우. 근데 이제 다른 감독님이나 매니지먼트가 추천하는 배우가 아니라 내가 이제 이렇게 봐뒀다가 단역이었거나 다른 단편 영화에 살짝 지나갔거나 이런 분 중에서 저분 목소리가 괜찮다, 뭐 표정이 괜찮다 하면은 조금 아쉽더라도 아직은 그 연기나 경험도 아쉽더라도 한번 어떻게든 활용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약간 항상 이제 반반으로 가는 전략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독의 세계관이 굉장히 뚜렷할 경우에 누구 월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윤성호는 윤성호 월드라고 하기보다는 윤성호 테마파크라고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배우님들 그 윤성호라는 테마파크에 입장하셨을 때 어떤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셨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민정 배우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네, 즐거움도 괜찮고요. 윤성호 테마파크에 고통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촬영장에 이제 갔을 때 이제 감독님 작업의 특징은 뭐 제가 많이 경험 안 해봤지만 현장에서 되게 많이 바뀌는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순발력도 많이 필요하고 감독님 진짜 아이디어가 즉각 이게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도 막 떠오르고 인물에 따라서도 막 떠오르기 때문에 그때 막 생각난 것도 이제 이거 뭐 추가해서도 찍어보고 말도 약간 좀 바꿔보고 그래서 막 이제 바뀌는 편이에요. 아침에 오면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접하기 처음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적응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 지나니까 되게 재미있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현삼미 배우님. 저도 그 부분이 힘들었는데 근데 좋은 점도 있었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 새로운 걸 하니까 준비했던 것보다 더 몰입이 잘 된 것 같고 더 제가 느낌을 잘 살릴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재밌는 방법이기도 했고 어려운 방법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즐거움과 고통이 동일한 것 같은데 우리 최유진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찍어보는 거여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되게 그 상황에 맞게 감정하려고 노력을 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중에서는 그 윤성호 배우가 작업을 가장 많이 하신 우리 정현주 배우님은 매번 찾는 현장 어떻습니까? 저는 현장 갈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또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분위기도 달라지고 항상 새로웠던 것 같아요. 현장 갈 때마다. 네. 뭐 힘들었던 점은 지금 이거 찍은 지가 되게 많이 지나서 사실 기억이 지워진 것 같아요.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지 지금 보니까 그냥 좋았던 기억만 생각이 나요. 네, 김경희 배우님. 저는 그 작품 같이 하기 전부터 윤성호 테마파크의 팬이었어요. 워낙 작품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와, 저 테마파크 한번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기 들어가면 재밌게 잘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불러주셔가지고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죠. 어떤 배우는 현장성이 강한 현장이 되게 어려울 수 있고 좀 이렇게 완성되어서 연습이 완성되어서 하는 걸 좋아하는 배우도 있고 근데 저는 현장성이 너무 좋아요. 오히려 정형화 시켜놓으면 잘 못하겠어요. 근데 감독님은 그런 아예 놀게끔만 해주시니까 되게 마음이 편하고 근데 좀 다들 아시겠지만 감독님 약간 천재성이 있으셔가지고 디렉션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감독님 머릿속에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오셔가지고 이거 하는데 그걸 정리하는 게 조금 힘들긴 하죠. 이거 정리하고 그 액션 해야 되네. 그래서 말 그대로 허둥지둥 되다 보면 끝나는데 근데 저는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분명히 잘 나오겠지. 그래서 막 떨릴 때도 많고 막 정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안정되진 않고 막 뭔가 방방 떠 있는데 그 불신이 없으니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고 얼마 전에 단막극 한 것도 재밌게 했고 그리고 이 작품이 우리가 며칠 찍었죠? 일주일. 네. 그게 천재성이 아니라 이거는 예산이 좀 제가 만드는 다른 외부로 공개한 드라마보다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도 이제 합리적 근데 작으니까 뭐 이렇게 뭐 열정페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작품 찍는 게 5일 안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5일 안에 찍어야 되고 그 밤새는 일은 없어야 돼. 근데 결국 밤을 샜어요. 아까 정현주 배우가 힘든 거 기억 안 나는데 사실은 저 사상 최초로 밤을 샌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거의 아침 새벽까지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배우도 힘들고 저도 힘들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많이 좀 이번에 단막극 칠 때 예산이 좀 괜찮으니까 일정이
내가 말을 그렇게 빨리 하지 않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빨랐어요? 그렇구나. 예산 때문에 말이 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점점 윤성원들 작품들이 그 라이브한 느낌들이 더해지는 매력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음악 방송 무대 같은 재미가 더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다른 작품들도 더 궁금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이야기도 이쪽에 좀 해주신. 먼저 재밌으면서도 각각의 캐릭터가 생각하게 하는 점들이 다 있어서 되게 잘 봤고요. 그 선미 집에서 컴퓨터를 선미 언니가 보면서 이제는 선미를 믿어주자라고 말하는 부분에 의미가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꽁트 거기서 막 음식 묘사하는데 묘사만 들어도 그 출출한 여자가 생각나서 다시 음식 드라마 보고 싶더라고요. 음식 드라마 혹시 또 계획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음식 드라마 답을 할 테니까 그 찬선의 마음 찬선이 설명을 이따 해주세요. 네. 음식 드라마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대본 제가 돈을 그러니까 제가 좀 요새 바쁘거든요. 한 3개 정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출한 여자 3를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시즌 3가 될지 아니면은 약간 조그만 영화판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걷기왕 정도 사이즈로 한번 극장에서 봐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그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중에는 이제 잠깐 광고를 하면은 아이돌 권한 데이도 있는데 이 내일부터 우리는 사실은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자면은 웹에서 공개했던 거에서 어떤 씬들을 조금 솎아내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나 믹싱 같은 거 새로 하진 않았어요.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거를. 근데 부천에서 틀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돌 권한 데는 극장판을 좀 다시 편집을 했거든요. 씬도 좀 많이 주목되는 거 덜어내고 음악하고 효과음 같은 걸 다 바꿨어요. 여기 보면 효과음이 많이 나오는데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런 게 좀 사람들 잡아주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만든 아이돌 권한된 그런 거를 극장에서는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또 배우들의 연기라든지 팀이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 갑자기 출출한 여자를 시즌 3를 극장에서 보면 어떨까? 박희본 배우가 연기하는. 그래서 그거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막 그 아이디어 로그라인이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투자 받아서 만들고 싶다 진짜. 홈블벅을 해볼까? 한찬선 배우, 고민정 배우님. 찬미를 믿어주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찬선이는 찬미가 늘 뭐 이렇게 진짜 딸같기도 하고 선생님 내가 선생님 노릇도 했고 그러니까 계속 관여를 하고 관심을 이제 갖고 되게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생활도 언니가 이제 가끔 보기도 하고 컴퓨터도 같이 쓰면서 뭐 어떤 일이 생겼나 저떤 일이 생겼나 이렇게 보는데 이제 얘도 이제 다 컸고 나도 이제 사회에서 일하는데 이제 그만 얘한테 관여하고 이제 이런 거 보지 말자 믿자 이런 마음에서 믿어주자 해서 받아오리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네, 두 가지 질문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그 여담인데 공민정 배우님은 1인 2역을 하셨던 거죠? 네. 1인 2역이 아니어도 재밌다는 생각이 갑자기 사실은 그러니까요. 사실 1인 3역인데 하나는 진짜 모르실 거예요. 그 공항에서 지나가는 이제 스타지라고 이렇게 작가님도 잠깐 지나가는데 그건 모르실 거고 그렇죠. 그 와플의 이사님들도 나오셨죠. 예. 제가 공민정 배우님을 처음 본 게 서울 독립영화제예요. 단편 아빠의 맛에서 보고서는 그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꼭 캐스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실을 처음 맺게 된 게 이건데 저분에 대해서 여기서 사실 처음엔 되게 조연이었고 이렇게까지 뭐가 케미가 계속 생기는 게 아니었는데 현장에서 만들어가면서 둘을 좀 서브로 좀 키웠거든요. 그 황도경 이런 것도 원래 없었어요 대본에. 근데 미술팀이 너무 설찬미 일기장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미술팀이 저거 다 진짜 그림 일기랑 다 해오고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황도경이 써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너무 아깝다. 일기장 클로즈업 해야겠다고 클로즈업 하고 나서 황도경 하고서는 이 지넨토에는 좀 더 시련이 필요하다. 지넨토가 로그인을 원래 지금 2번 여기는 3번 실패하는데 원래는 이제 대본에 2번 정도 실패했거든요. 지넨토는 시련이 필요하다. 한 번은 더 실패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만들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비하인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계신가요? 제일 앞에 계신? 네, 마이크가 이쪽에. 네,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실까요? 영화 내내 그 정현주 배우가 그 가발을 쓰고 있다가 거의 그때쯤에 갑자기 엘라스틴 광고하는 것처럼 착 벗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게 가발이라는 걸 누구나 눈치챌 수 있을 만큼 허술한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는 설정이 약간 판타지 같아서 그게 약간 제가 감독님 영화를 또 보고 왔거든요. 근데 감독님 영화가 약간 만화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미트를 더한 만화적 설정인지 궁금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한번 정현주 배우의 의견 듣고 싶은데요. 저것도 지금 생각나요. 지금 질문 듣고 생각났어요. 저 대본에 저런 거 없었어요 원래. 뭐냐면은 정현주 배우의 머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현주 배우랑 이번이 세 번째 작품이거든요. 그게 단편 배격사라고 박종환 배우와 연인이 아니라 그냥 그 전날 처음 만난 사람으로 나온 게 있었고 대생백합에서는 이제 또 김혜준 배우가 연인으로 나왔어. 거의도 연인이 아니었죠. 오늘 처음 만난 사람으로 나왔었고 기분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 하는데 그냥 뭐냐면은 같은 배우의 이미지나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저한테도 1년 1년이 인생이 지금 짧아지고 있고 얼마 안 남았고 배우하고 같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도 항상 좀 정해진 기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꼭 대사를 새로 주고 캐릭터를 새로 주는 거 말고 이미지에서 모습을 새로 주고 싶은데 정현주 배우가 이제 항상 긴 생머리에 청순 이렇게 뭔가 발랄하거나 어떻게 보면 약간 청순 가려내 보일 수 있는 역할들을 그 전에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뮤직비디오 같은 데서.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작업을 해보는 느낌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막 이런 타입이거든요. 요새 이제 I Can Speak로 그게 더 유명해졌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I Can Speak로 정현주 배우의 그런 약간 뭔가 묘한 뭐 재미있는 면모를 사람들이 알게 돼서 너무 좋은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머리를 그러면 좀 이렇게 해볼까? 잘라볼까 했는데 이 머리는 자르면 안 되는 머리거든요. 지금 광고를 또 해야 되니까 계속. 그래서 가발을 그래도 한번 씌워서 보자 느낌을 봤는데 사실은 사람들 분위기 좋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중간까지 찍고 있었는데 기억나요 이거? 중간까지 찍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벗는 거 추가됐는지 인스타에다가 올렸어. 우리가 올린 게 아니라 여기 누가 올렸어. 여기 뭐 스타일리스트님이 올렸는데 본인이 올렸는데 거기다 이게 무슨 뭐냐고 댓글이 정현주 배우 팬들이 아쉽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벗는 거를 그 다음날 촬영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현주 배우 이야기 좀 더 붙여주시죠. 저는 그래서 가발을 벗게 된 건지는 몰랐고요. 저는 제가 가발 쓰는 게 굉장히 답답했었거든요. 촬영 내내 이 가발을 쓰고서 촬영을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가발은 벗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가발을 벗게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합쳐졌어요. 합쳐졌다고 합니다. 여론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예. 네, 관객분 질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사실 저 정도의 되게 정말 엄청난 팬이면 좋아하는 스타와도 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같이 일하는 사이들을 전혀 모르는 잠입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관객께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방금 관객분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좀 만화적인 게 최근에 외부로 공개하는 거라면서 약간 만화적인 연출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사실은 제가 만들었던 영화 단편은 약간 다큐적인 느낌이 더 강했었거든요. 저 다큐 그래서 극영화로 만들었는데 다큐 페스티벌에 초대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다큐 아니고 대본 써서 만든 거라고 했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그냥 다큐 쓰자고 해가지고 쓴 적도 있었는데 외부로 공개하면서 사람이 참 묘해요. 이제 연출자가 제가 뭐 소신이나 주관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약간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내가 같이 이걸 재밌어 했으면 하는 청중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나 봐요. 그래서 좀 만화적이라는 거가 뭐 색깔이 좀 그렇고 뭐 효과음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사실은 나중에 바뀌어도 되는데 어떤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 이걸 인정하고 재밌게 넘어갑시다. 가령 우리 설찬미가 뒤에서 나무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 알아보면 최유진도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그렇게 우리 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그리고 뭐 인스타 같은 거 뭐 대사의 맛도 여전히 살아있지만 저는 보면서 약간 미셸 공들이가 주는 집단체의 판타지 같은 비하인드 리와인드 같은 영화의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명탐정 코난 생각합니다. 뭔가 그게 유성 감독님이 나이 들어가셔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따뜻한 게 생기는 게 아니 옛날 것도 따뜻했어요. 근데 너무 크게 말했네. 근데 강 진짜 명탐정 코난 같은 데서 코난이 이렇게 항상 누가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뒤에서 말을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탁침 맞아가지고 잠들어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그 사람 목소리 코난이 내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게 모바일과 웹으로 할 때 저는 좀 신났었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적이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영화적이다는 걸 딱 규정할 수 없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톤의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결국에는 그게 끝에 약간은 의미가 있는 아이러니가 기다리고 있냐 마냐 이게 영화적인 거고 어떤 컷의 흐름이나 순서 그거가 좀 아니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유니크한 장치들 그게 영화를 방해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기다려주는 그 아이러니가 기다려준다는 거는 관객들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관객들이 기다리지 못할까봐 막 효과음 넣고 막 어떻게든 설명하고 이러는 기질이 좀 제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좀 길러져가지고 그거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도 보면서 좀 했습니다. 최윤지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극중 캐릭터가 본인이랑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구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작품이 또 첫 연기기도 하고 앞으로 또 어떤 연기를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회가 오면 뭐든 다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좀 항상 봤을 때 착한 이미지니까 좀 반전된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근데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어요. 아마 전작 대선의 메이크업에서 김혜준 배우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윤성호 테마파크에 입성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본부장까지 되는 걸 저 다음 작품에서 이뤄냈거든요. 최윤준 배우도 그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자리에 그 내일부터 우리는 각본을 쓰신 이모정 감독님도 와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앞쪽에. 안녕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궁금증인데 그 플레이 속에 플레이에 있었던 그 이준 양의 엄청난 비밀은 뭐였나요? 결국은 나오지 않아서 끝까지 되게 궁금했는데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지금 잊고 있었네요. 그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마 아까 말한 전파진흥회 처음에 실험시세 냈을 때는 뭔가 썼을 거예요. 뭐 담배를 피웠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묘한 약간 사람들이 생각에 좀 성적인 뉘앙스가 있는 사진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결국 이제 촬영하기 직전에 대본에서 그런 모든 걸 궁리와 고민을 빼기로 했어요. 이제 왜냐 그거는 사실은 그게 꼭 최선이라는 건 아닌데 어떤 생각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테마는 저는 두 가지거든요. 맨 끝에 김혜준 배우의 나레이션을 나와요. 이제 이 교훈은 뭐죠? 그러니까 하다가 팀워크 이러면서 하고서는 그 다음에 맨 끝에 하는 말이 저는 제 말투를 찾았고 1번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2번 그냥 이게 그냥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투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식으로 할 수 있으려면은 자존감도 있어야 되지만 옆에 그거를 지지해주고 끄덕여주는 사람들의 공기와 분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누군가가 남한테 유해하지 않은 말이나 어떤 그냥 자기 취향을 했을 때 그에 그래서 과도한 폭력을 가하지 않아야 돼. 근데 특히 우리나라 약간 여성 연예인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하잖아요. 최근에도 하나 또 있었는데 뭐 있었어요. 최근에도 맨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걸 소재로 하려고 하면서 갑자기 이게 문제더라. 그러면은 담배를 폈다는 걸로 해야 되나? 술을 먹었다는 걸로 해야 되나? 그러면 그게 또 오해였다는 걸로 해야 되나? 이 모든 거가 다 어차피 그 여성 주인공 또는 연예인을 규정하는 말이 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걸 용서해줘. 만약에 그게 사실은 혼날 일이 아니었으면은 너네가 몰랐지? 사실은 너네가 오해한 거야. 이것도 사실은 메시지는 안 맞는 거 같고 너네가 오해를 안 하고 진짜로 봤다 하더라도 비난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뭘 해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 지네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답인데요. 뭘 했건 간에 비난하지 말아라. 너희한테 폭력이나 잘못을 한 게 아니면은 김혜준 이 연기하는 완성복 부장이 연기자한테 하는 말이 그냥 저희 그거 메시지고 그랬을 때 사실은 이거였어요 저거였어요 말하는 거가 오히려 그런 방금 말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흘릴 수 있는 담배가 아니 그 전자담배가 괜찮네 이런 거가 다 의미가 없잖아요. 진짜 담배를 폈어도 뭐라고 그럴 거예요. 만약에 여자랑 만약에 찬미와 만약에 키스를 했을 때 찍혔다? 그럼 장동윤과 뭐가 있었다? 뭐든 이제 비난할 거리가 아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안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유진 양이 착한 캐릭터 말고 딴 거 있는데 사실은 저는 착한 캐릭터 그냥 뻔하고 순진한 캐릭터로 생각 안 하고 되게 자기가 막 되게 파문파탈이죠. 장동윤도 죽였다 왔다 하고 이 지네도 식구들 다 죽였다 왔다 하고 심지어 찬미는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유진 옆에 있으면 저는 약간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옹팡이지고 앙칼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면서 그랬는데 동인이니까 참일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 얘기 들어볼 때는 좀 더 재밌게 이 작품을 남겨줄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만 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계신 최여준 배우님한테 질문인데요. 극중 중간에 춤을 추는 장면이 있는데 그 춤은 즉흥적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그 며칠간 연습을 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최여준 배우님이 지금 현재 아이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아이돌 활동이랑 지금 배우로서의 최여준 배우랑 어떤 것이 더 적성에 맞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춤은 제가 그냥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요. 그때 한참 배우고 있었던 춤을 그냥 무반주로 췄었던 거고 그리고 뭐 적성이 맞는 아이돌 활동이랑 지금 현재 배우로서 어떤 게 적성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두 가지는 아이돌은 또 그것만의 매력이 있고 배우 그만의 매력이 있고 있다 보니까 두 개 다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둘 다 좀. 네, 둘 다 우연히 갈 수 없이 좋은 걸로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감사드리고요. 이제 자리를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정말 전통과 권위에 회복돼서 웹드라마라는 굉장히 국내 시장에서는 재밌었던 시작점을 만들어준 단군 광고시죠. 윤성호 감독님과 김호 감독 패밀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축구를 통해서 함께 나눠주신 관객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 팀 다음 작업은 어디서든 계속 새롭고 신선하고 그리고 익숙한 작업들을 이어가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1인사 청해 드리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배우님부터. 아니 진짜 사실은 외부로 공개한 거여가지고 이렇게 트는 거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죄송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봐주시고 대화도 끝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거 몇 번 봤지? 몇 번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재밌더라고요. 또 딴 데서도 많이 찾아주시면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상영해서 상영해주셔서 틀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작품에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서셔서 관객분들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가자니까 갑자기 정해주 배우님 물을 드시기 시작하시고 자,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